자, 반갑습니다. 99쪽에서 101쪽까지 중단원 마무리하기 영상입니다.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는 3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3차 이상의 방정식이 있을 때는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차수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줍니다. 자, 좌변에 x에 1을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1로 나눴을 때의 몫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조립제법 이용하기 위해서 개수들을 쭉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1을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1을 좌변에 왼쪽에 써주면 됩니다. 조립제법 사용하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x-1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좌변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 좌변의 2차식도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식은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게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또는 x는 5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4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공통인 부분이 보입니다. 바로 x4제곱을 x제곱의 제곱으로 봐주면 x제곱이라는 녀석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따라서 요거는 치환을 이용해 주면 될 거예요. 자,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라지 a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a제곱 빼기 3a 빼기 4가 되고요. 인수분해가 돼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의 곱으로 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a는 x제곱이었죠. 따라서 x제곱으로 바꿔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은 4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풀어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2번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연립 2차 방정식은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1번 해볼게요. 자, 1번에 있는 첫 번째 식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을 잘 변형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3번식을 얻어내 주고요. 이 3번식을 2번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즉 y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넣어주라는 말이죠.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y 빼기 y의 제곱은 5. 자, 좌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우변에 있는 5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자, 좌변 쭉 정리를 해보면 x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x제곱 살아있고 3x와 6x 더해서 9x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5 계산해서 마이너스 14는 0이 나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이 되고요. 좌변을 인수분해 해보면 x-2와 x-7의 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x는 2 또는 x는 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각각의 x에 따라서 대응하는 y 값들이 있습니다. x와 y의 관계인 요 3번식을 이용을 해주면 첫 번째 경우 x가 2일 때 y는 1이고요. 두 번째 x가 7일 때 y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쌍의 해가 결국 연립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2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식을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첫 번째 식의 좌변이 2x 마이너스 y 그리고 x 플러스 2y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2x가 y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y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y는 2x로 그냥 바꿉시다. y는 2x. 자, 첫 번째 경우에
요 식을 2번 식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y 자리에다가 2x를 넣어주란 말이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은 5가 나오고요. 따라서 x제곱은 1이겠죠.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요때 y의 값들은 조금 이따 구해보고요.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y일 때 두 번째 식의 x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4y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결국 y제곱은 1, 즉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요때도 마찬가지, 그때 x 값들은 조금 이따가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경우에 따른 x와 y 값들이 총 두 개씩 있습니다. 자, 각각 써볼게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자, 첫 번째 x가 1일 때, 또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세 번째 y가 1일 때, 또는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x가 1일 때 x와 y의 관계, y는 2x를 생각을 해주면 y는 2인 거 알 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2y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총 4쌍의 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나와 있죠.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때는 각각의 1차 부등식들을 풀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식을 풀어주면 3x는 12보다 작다. 밑에 있는 식 우변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5는 6x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는 4보다 작다. 밑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4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식만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줘야 할 작업이 있죠? 어디 갔니? 자, 여기서 해줘야 할 작업은 수직선상의 두 해를 공통인 부분을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수직선상의 마이너스 1과 4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첫 번째 해인 x는 4보다 작다 표시해보고, 두 번째 해인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보면 공통 부분이 보입니다. 저게 바로 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은 내용이죠. 식이 연결이 되어 있을 뿐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거는 앞에 있는 두 개와 뒤에 있는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부분 2x-4 그리고 x 플러스 1. 두 번째 x 플러스 1은 3x-5보다 작다. 이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따로따로 풀어주면 첫 번째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나오죠. 두 번째 식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두 번째 식만 정리해주면 x는 3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통인 부분을 수직선상에서 알아내줘야겠죠. 3과 5를 기준으로 첫 번째 식은 5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식은 3보다 크다. 공통 부분은 요 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의 해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였어? 연립 부등식을 풀어봤습니다. 자, 4번 절대값 부등식이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자, 절대값 3x 플러스 1이 5보다 크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5보다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즉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3x 플러스 1이 5보다 크면 됩니다. 자, 각각의 식을 풀어주면 3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3x는 4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각각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분의 4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이게 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두 개나 들어간 경우에는 식의 x의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절대값 안에 부호를 결정하는 1과 4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x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x가 1과 4 사이에 있는 경우, 세 번째, x가 4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하고요.
x가 1일 때와 4일 때도 포함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경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경우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절대값이 사라지게 되죠. 이게 6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1과 4 사이에 있으면 x-1만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x-1은 그대로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붙어서. 세 번째 x가 4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x-1, x-4 둘 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이 각각을 풀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x는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즉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둘의 공통 부분을 묶어서 최종 답을 써줘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써줘야 첫 번째 경우에 해가 됩니다. 두 번째 3은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참인 부등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1과 4 사이에서는 참이다 이기 때문에 1과 4라는 이 범위가 해가 됩니다. 세 번째 좌변은 2x-5, 우변은 6이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x는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마찬가지 이 둘의 공통 범위를 확인을 해주면 결국 4보다 크고 2분의 1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준 상태에서 이 세 가지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구해줘야겠죠.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전체적인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2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 준다고 했어요. 자, 1번 좌변에 있는 녀석을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하나 탄생하죠. 자, 두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변을 인수분해 해줍니다. x 플러스 7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써지겠죠.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7,0, 1,0에서.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y가 0보다 작은 걸 찾고 있어요. 즉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찾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만나는 두 점을 제외한 파란색 부분들을 읽어주면 돼요. 즉 세 번째 정답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자, 좌변을 y라고 둬서 풀라고 하는데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프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부등식을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좌변을 y라고 두고요. 2차 함수를 하나 얻어줍니다. 자, 두 번째 요 우변이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2x-1 x 플러스 2의 곱으로 됩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x축과 마이너스 2, 2분의 1, 0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 다음 3번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프에서 요 만나는 두 점을 포함한 x축 위쪽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해를 표현해 보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죠. 2차 부등식 두 개를 다 풀어서 공통인 해를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을 1번,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해서 각각 풀어볼게요. 자, 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로 좌변을 먼저 두었고요. 요놈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됩니다.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마이너스 1,0, 4,0입니다. 현재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포함한 x축보다 윗부분 이 양쪽 날개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반대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좌변을 y라고 둘게요. 그러면 2차 함수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이 2차 함수가 우변의 인수분해가 되죠. 2x-11과 x-1로 써집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 아래로 블록하면서 1,0, 2분의 11,0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고 있죠. 즉 만나는 두 점을 제외한 아랫부분을 읽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해는 1보다는 크고 2분의 11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지금 구한 이 두 녀석의 공통부분을 찾아줘야겠죠. 자,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필요한 숫자들 -1, 1, 4, 2분의 11을 표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나온 해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 보고요. 두 번째 x는 1보다 크고 2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 봅니다. 그 다음 공통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이만큼이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연립부등식의 해는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 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줬고요. 그런데 개수들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개수들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보통 방정식을 하나 주면 근을 대입을 해서 풀죠.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방정식에 근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x자리에 1 플러스 i를 대입해서 1 플러스 i의 세제곱 더하기 a 1 플러스 i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 플러스 i 마이너스 4 요놈이 0이 나와야 합니다. 전개를 쫙 해줘야겠죠. 전부 다 풀어주면 첫 번째 1 더하기 3i 빼기 3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a 더하기 2ai 마이너스 a 세 번째 b 플러스 bi 마지막 마이너스 4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모아서 정리를 해주면 b 마이너스 6 그 다음 2a 더하기 b 더하기 2 곱하기 i가 나옵니다. 요놈이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복소수가 0이 될 조건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모두 0이어야 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가 일단 6이고요. b가 6인 걸 허수 부분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b 값을 구해봤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3차 방정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놈의 근을 직접 구해보면 돼요. 자, 요놈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좌변을 인수분해 해줘야겠죠.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현재 좌변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2로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줍니다. 6 마이너스 4 1 내려오고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주면 0이 나오죠. 자, 즉 좌변은 x-2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곱으로 써지게 됩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x는 2 또는 짝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실수 a, b 값과 나머지 두 근은 마이너스 4, 6이 일단 a, b 값이고요. 나머지 두 근은 2와 1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a는 b는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합니다. 자, 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3차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해를 갖기 때문에 어떤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i라고 하는 건 요 1차식의 해가 아니라 2차식의 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1 플러스 i라는 녀석을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해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복소수 해는 켤레 복소수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 플러스 i가 해면 1 마이너스 i도 항상 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근이 존재하고 합이 2, 곱이 2이기 때문에 요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은 어떤 1차식과 저 2차식 요 놈의 곱으로 저변이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모양을 생각해보면 일단 최고차항이 x세제곱인데 뒤에는 x제곱만 있죠. 따라서 1차식의 최고차항은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상수항을 보면 마이너스 4고 2차식의 상수항은 2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차식의 상수항 부분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형태를 통해서 3차 방정식의 모양을 한 방에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요 놈만 잘 전개해주면 결국 전개한 식에서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두 해는 x는 2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리고 1-i라고 알아낼 수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자, 실수계수 4차 방정식의 두근 줬고요. 나머지 두근에 대해서 저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거의 똑같은 문제죠. 자, 두 근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첫 번째, x는 2를 대입을 해보면 x는 2를 저식에 대입해보면 16 더하기 8 더하기 4a 18 더하기 b는 0이 나와서 결국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는 뭐였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9 더하기 b는 0. 결국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9다. 자, a, b에 대한 두 식이 나왔기 때문에 둘을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a, b 값을 1과 마이너스 1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4차 방정식의 형태가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자, 이제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해주면 됩니다. 인수분해 할 때 좌변에 들어가서 0이 되는 값들은 이미 알려줬죠. 2와 마이너스 1로. 따라서 조립제법의 첫 단계는 2와 마이너스 1로 시작해주면 됩니다. 즉 개수 1, 1,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써주고요. 2를 대입해서 0이 나오기 때문에 2로 먼저 해주면 1, 2, 3, 6, 7, 14, 50 해서 0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 마이너스 1로 연달아서 해주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5, 0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4차 방정식은 x-2, x 플러스 1,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의 곱으로 좌변이 인수분해 된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근들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 x는 2,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 문제에서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는 요 2차식에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값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알파와 베타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는 0의 해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를 알아내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많이 해서 이제 익숙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0이 돼서 결국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까 7번에서 했던 것처럼 식의 형태를 생각해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자, 일단 4차 방정식의 두 근을 줬기 때문에 이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x-2와 x 플러스 1 그리고 어떤 2차식의 곱으로 써진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x-2, x 플러스 1 계산해주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죠. x-2 그 다음 어떤 2차식은 0 이렇게 써진다는 건데 형태를 보면 x 4제곱 그리고 x 제곱 있기 때문에 이 x 제곱 들어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데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건 이 x 제곱과 여기 있는 1차항 이 x 제곱과 여기 있는 1차항의 곱의 합으로 써질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x 세제곱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뒷부분에 있는 식은 2x가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뒷부분에는 마이너스 5. 왜냐면 요 마이너스 9x가 되기 위해서는 요 마이너스 2와 2x 그 다음 상수항과 마이너스 x를 곱해서 나와야 하는데 결국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써진다라고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9번 3차 방정식의 한 헉은 W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오메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 한 근을 줬기 때문에 요 놈을 통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 알 수 있고요. 1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인수분해가 되죠.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자, 근데 오메가가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이라는 놈은 오메가가 아닐 겁니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되겠죠. 결국 오메가라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판별식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허수라는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해인 걸 알아내면 지금 오메가가 허수이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오메가뿐만 아니라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두 근을 알았고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알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 켤레복소수의 합, 그 다음 둘의 곱을 알아낼 수 있겠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고요. 곱은 a분의 c 1입니다. 자, 요 둘을 가지고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오메가인 걸 통해서 a와 b의 값을 알아내면 됩니다. 자, 요 놈도 마찬가지. 한 근이 2 오메가인데 2 오메가는 허수죠. 따라서 요 근뿐만 아니라 2 오메가의 켤레복소수인 2 곱하기 오메가 켤레복소수가 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는 ab가 아니죠. 여기 계수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a이고요. 두 근의 곱은 b인데 이때 두 근을 알기 때문에 합은 2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켤레복소수, 두 근의 곱은 2 오메가 곱하기 2 오메가 켤레복소수. 정리해주면 2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켤레복소수, 두 번째는 4 곱하기 오메가 켤레복소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왼쪽에서 이미 구해놨습니다. 각각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4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2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저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 알아내고 아까처럼 요 식을 만족하는 걸 통해서 오메가의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관계를 하나 확인하고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고요. 오메가끼리 묶기 위해서 오메가 제곱 자리에다가 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놈은 마이너스 4 오메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오메가 a 오메가 더하기 b. 자, 이제 실수와 허수끼리 묶어줍니다. 즉 b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곱하기 오메가. 자, 요 놈이 0이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확인해주면 b는 4 a는 마이너스 2 구할 수 있겠죠? 위에서와 똑같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했던 건 a 플러스 bi가 0이면 ab는 0이다 였는데 현재는 오메가라는 다른 수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얘는 순허수도 아니고 a 플러스 지금 ab가 있죠. c 플러스 di처럼 c라는 실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실수부, 허수부라고 보이는 이 부분들이 0인 게 성립을 할까? 이게 아마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를 실수라고 하고요.
Z를 복소수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Z는 M 플러스 NI라고 둡시다. 그리고 Z가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N이라고 하는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다 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Z는 0이다 라고 뒀을 때 실제로 A, B가 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Z 자리에 M 플러스 NI를 대입을 해주면 결국 이 좌변은 A 플러스 BM 더하기 BNI가 됩니다. 자, 요 놈이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죠. 실수 더하기 실수 i는 0. 결국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각각 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수 부분이 0이려면 b 또는 n이 0이어야 하는데 현재 n은 0이 아니죠. 따라서 b는 0인 걸 이 허수 부분에서 알아낼 수 있고요. b가 0이면 결국 이 실수 부분에서 뒷부분이 사라져가지고 a만 남게 되죠. 따라서 a도 0이 됩니다. 즉 어떤 복소수를 가져오든지 a 플러스 bz가 0이면 a와 b는 0인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오메가 자리에 순허수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때 앞에 있는 요 개수 부분들 여기는 0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깊게 고민을 해보세요. 자, 10번입니다. 자, 이런 간이 샤워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똑같다라고 했죠. 힌트로 알아주고요. 자, 모서리에 사용될 막대 길이의 합은 56, 내면의 천의 넓이의 합은 66일 때 가로 세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둬야겠죠. 높이는 자연스럽게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56과 66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줘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은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여기다 씁시다. 첫 번째 식은 쇠막대 길이의 합, 즉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56이라고 하는 거죠. 직육면체 모서리는 총 12개가 있고요. 각각의 길이를 확인해 보면 요 x자리가 총 8개 있는 걸 미안합니다. x자리가 총 8개, y자리가 총 4개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식은 8x 더하기 4y가 56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천의 넓이의 합이 66인데 이때 주의할 건 옆에 네 면만 따지는 겁니다. 따라서 요 x제곱짜리 앞뒤 2개, 그 다음 xy짜리 양옆에 2개 해서 2x제곱 더하기 2xy는 66이다.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 됐죠. 요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첫 번째는 2x 더하기 y는 14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xy는 33이 나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있는 식을 1번, 두 번째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해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자, 1번 식을 변형을 합니다. y로 정리를 해줄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4. 자, 이렇게 얻어준 식을 3번이라고 하고요. 3번을 2번에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y 요 놈은 33. 좌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4x는 33.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넘기고 좌변 우변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33은 0이 나오고요. 좌변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1은 0이 나옵니다. 즉 x는 3 또는 x는 11이죠. 각각의 y의 값을 3번 관계를 통해서 구해주면 y는 8, y는 11이죠. y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x와 y는 현재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만 따져주죠. 따라서 둘 중에 요 놈이 해가 되겠습니다. 즉 x, y가 3, 8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는 각각 3m, 8m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예요. 다음 11번입니다. 이것도 연립 2차 방정식 그리고 이것도 연립 방정식입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죠. 자, 두 연립 방정식에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요놈의 해와 요놈의 해 중에 겹치는 게 있는데 이때 주의할 건, 주의 깊게 볼 건 둘 다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나온 해는
요식도 만족하고 요식도 만족한다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해는 요식도 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공통인 해라고 하는 건 결국 요 네 가지 방정식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해이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면 결국 우리가 요 깔끔한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식으로도 값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저 둘을 연립 방정식으로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x, y는 마이너스 4. 일단 요놈부터 풀어봅시다. 자, 주평이상 요놈을 1번식, 요놈을 2번식이라고 하고요. 1번식을 잘 변형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바꿔줍니다. 얘를 3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3번식을 2번식에 대입해야겠죠. y 자리에 대입하면 x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써지고요. 결국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 됩니다. 각각의 y 값들이 존재하겠죠. 그때 y 값들을 3번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첫 번째 y는 1,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두 경우가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둘을 이용해서 a, b를 구해줘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x와 y의 형태를 보면 둘 다 1, 4라는 절대값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제곱을 해서 나오는 a 값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을 해가지고 a를 구해주면 되겠죠.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둘 다 a는 16이라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16인 걸 지금 요 문제의 식이죠. 파란색 식에 대입을 해주면 16y 더하기 bx는 1이라고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해를 모두 다 찾아봅니다. 첫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4고 y가 1일 때 그대로 대입해주면 16 마이너스 4b는 1인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는 미안합니다. a가 16이 아니죠. 17이죠. 쏘리 17. 자, 그러면 요 파란 색깔 식은 16y가 아니라 17y 더하기 bx는 1이 되고요. 자, 첫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4고 y가 1일 때 대입을 해보면 17 마이너스 4b는 1이어서 결국 b는 4라고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4일 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8 더하기 b는 1이어서 b는 6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나와 있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a가 b보다 크려면 당연히 1번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1번 경우는 요 경우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 a, b, x, y의 값을 구해보면 a는 17, b는 4, x는 아까 해 마이너스 4, y는 1 이어서 싹 더해주면 18이라고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죠.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제죠. 수강료를 인상하면 회원수는 감소한다.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자, 요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소값이 나온다는 건 부등식을 이용하라는 말이겠죠. 혹은 2차 함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부등식이 될 겁니다. 자, 수입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중요한 게 수입이니까 이 수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꼭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돈을 내겠죠. 누군가는 회원수이고요. 내는 돈은 수강료입니다. 즉 수입이라고 하는 건 수강료와 회원수를 곱해서 책정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수강료, 회원수 이 둘만 알면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값이 없죠. 없으면 당연히 미지수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수강료를 A1, 회원수를 B명이라고 설정을 하면 수입은 자연스럽게 AB1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잘 분석을 해보면 돼요. 자, 일단 수입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의 수입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수입이 있을 겁니다. 기존 수입과 인상 후 수입. 자, 요 둘을 비교하면 인상 후가 당연히 수입이 높아지겠죠. 증가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수입이 증가하는 비율은 기존에 비해서 8% 이상입니다.
즉 기존 수입 곱하기 100분의 8이 아니라 108만큼 했을 때 인상 후 수입이 그 이상이 되면 이 문제 조건에 잘 맞는 식이 될 겁니다. 기존 수입의 8% 이상 되는 인상 후 수입.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고 나서 기존 수입과 인상 후 수입에 적절한 문자들을 대입을 해주면 돼요. 일단 기존 수입은 쉽죠. 기존 수입은 AB1이었기 때문에 AB 곱하기 100분의 108이 좌변이 될 거고요. 우변은 인상 후 수입인데 인상 후 수입도 마찬가지. 그냥 수강료와 회원수를 곱해주면 돼요. 인상 후 수강료는 원래 기존 A1에 X% 인상했기 때문에 100분의 100 플러스 X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회원수라고 하는 건 원래 비명이었는데 0.5% 감소했기 때문에 100분의 100 마이너스 0.5x 이렇게 써주면 회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강료와 회원수를 곱해줘야겠죠. 자, 이렇게만 해주면 부등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좌변에 똑같이 있는 A, B 싹 약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00분의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100을 양변에 곱해서 좌변을 10800, 우변을 100 플러스 x, 그 다음 100 마이너스 0.5x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우변 한번 전개해 볼게요. 우변을 전개해 보면 일단 10000, 그 다음 50x 마이너스 0.5x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0.5x 마이너스 50x 플러스 80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2 곱할까요? 제곱이 빠졌죠?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60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결국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풀던 그 테크닉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일단 좌변을 y라고 두면 2차 함수가 탄생을 하죠. 100x 플러스 1600.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x-20, x-80. 그래프 그려보면 x축과 2점 20,0, 80,0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요 둘을 포함한 아래쪽을 읽어주면 됩니다. 즉,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2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해줬고요.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의 최소값이었기 때문에 저 범위의 가장 작은 값인 20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x가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수입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타내는 말이 어떤 식을 표현하는지 이거를 생각해주면 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13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도록 정해지지 않은 요 a의 값의 범위를 정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형태를 보면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나온 해를 공통으로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을 나타내 주면 되겠죠. 결국 일단 풀어봐야 각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식을 1번,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좌변을 y로 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자, 요놈의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과 2점 마이너스 1,0, 3,0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양 끝점을 포함한 그 아랫부분 읽어주면 되겠죠. 즉 구하고자 하는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좌변을 y라고 두면 y는 x-a, x-2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요거는 경우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2보다 큰 경우, a가 2보다 작은 경우, a가 2인 경우 각각 다른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a가 2보다 클 땐 일단 전부 다 아래로 볼록하긴 한데 a가 2보다 크다면 x축과 2점 2,0, a,0에서 만나고 있을 거고요. a가 2라면 결국 완전 제곱식이 되죠. x축과 한 점 2,0에서 만나고 있을 거고요. a가 2보다 작다면 x축과 a,0, 2,0에서 만나고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어떤 경우이든 간에 지금 y가 0보다 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y가 0보다 큰 부분 한번 표시해보면
요 두 점을 제외한 요 양쪽, 그 다음 x는 2를 제외한 요 양쪽, 그 다음 두 점을 제외한 양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둘의 공통 부분을 나타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수직선상의 첫 번째 해인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표현을 해보고, 일단 2라는 숫자는 필요하겠죠? 여기에 2가 있을 겁니다. 2. 첫 번째 해는 이렇게 표현이 이미 됐어요. 여기서. 자, 이제 요 두 번째 식의 해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정확히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요 답에 의해서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야 하는데, 표시를 해보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딱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공통으로 겹치게 저 헤드를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 A가 2일 때를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X는 2를 제외한 요 양쪽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공통 부분은 요만큼이나 되죠. X는 2를 제외하고. 따라서 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A가 2보다 작은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A가 2보다 큰 경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A가 2보다 큰 경우 수직선에 요 답을 표현해보면 X는 2보다 작고 X는 A보다 크다. A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든 여기든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이미 요만큼이나 존재합니다. 없어야 할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따라서 A의 위치에 상관없이 첫 번째 경우도 마땅한 경우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마지막 경우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해 표시를 해보면 X는 A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여서 X는 2보다 큰 요만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X는 2보다 크다만 표현을 해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빨간 부분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X는 A보다 작다를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A보다 작다라는 걸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어딘가에 A라는 점이 생길 겁니다. 근데 만약 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A라는 점이 존재한다면 공통 부분이 조금 더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A라는 숫자는 요 사이에 들어올 순 없고요. 반드시 요 왼쪽으로 치우쳐서 존재할 겁니다. 그래야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겠죠? 자, 그리고 과연 마이너스 1까지 와도 괜찮은가가 관건이죠. 마이너스 1까지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공통 부분은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A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한 왼쪽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요거는 스스로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야 머릿속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꼭 스스로 그려보세요. 자, 14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줬고요. 개수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근의 제곱의 합을 6이라고 줬습니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요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방정식의 근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 마이너스 B가 4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자 두 개인데 식이 딱 한 개밖에 없죠. 따라서 식을 한 개로 줄이기 위해서, 문자를 한 개로 줄이기 위해서 이 B라는 문자를 A-4라고 대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A, B라는 모르는 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4X-3은 0이라고 모르는 개수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바꾸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놈이 인수분해를 해줘야 하는데 좌변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일단 개수 1, A, A-4, 마이너스 3 써주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써주고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3, 0. 자, 따라서 이 좌변은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봤고요. 더 이상 되진 않죠. 자, 이제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인 거 이용할 차례입니다. 나머지 두 근을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요 놈으로부터 관계를 알아낼 수 있겠죠? 관계를 확인을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알려준 건 두 근의 제곱의 합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6입니다. 자, 요 세 가지 보면 떠오르는 공식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자, 좌변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6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0이네요. 따라서 좌변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는 1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1이라고 알아냈으면 b 값도 알아낼 수 있겠죠? b는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계산해주면 10이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형태만 보고도 풀 수가 있겠네요. 요 놈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놈의 좌변은 x 플러스 1과 어떤 2차식의 곱으로 써질 겁니다. 자, 그런데 x세제곱과 x가 있기 때문에 결국 들어올 수 있는 건 x제곱이고요. 상수항만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과 곱해서 마이너스 3이 꼭 들어가야 하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확인해 보면 자, x제곱의 개수라고 하는 건 요 x제곱과 1을 곱하고 그 다음 x와 여기 있는 여기부터가 아니라 요 bx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요 x의 개수 b라고 하는 녀석은 위에서 나오는 x와 마이너스 3의 곱, 그 다음에 잘 되지 않네요. 요거는 생략, 요거는 되지 않는 걸로. 자, 그 다음 15번 풀어볼게요.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구해보고 xy의 최대값 구해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첫 번째 식을 잘 이용해야겠죠? 첫 번째 식을 1번,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식의 좌변을 인수분해 해보면 x-y와 x-3y로 써집니다. 즉, 알 수 있는 건 x는 y 또는 x는 3y죠. 자, 따라서 첫 번째 경우 x가 y일 때 얘를 2번 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y제곱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5가 나와서 결국 y제곱은 6분의 5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가 되겠죠? 그거는 일단 생략을 해 놓을게요. 자, 두 번째 x가 3y일 때 마찬가지로 2번 식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결과를 써보면 9y제곱 더하기 9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5이다. 정리해보면 y제곱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것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구해보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랑 y의 값이 아니라 x, y를 곱해서 그것들이 나오는 것 중에 최대로 큰 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x가 y일 때 x, y 값은 x 자리에다가 y를 대입을 해주면 그냥 y제곱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 x, y의 값은 x 자리에 3y를 대입을 해주면 3y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필요한 건 y제곱의 값이죠. 따라서 오른쪽에서 구해준 요 y제곱의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즉, 첫 번째 경우는 6분의 5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4분의 3이네요. 따라서 둘 중에 더 큰 녀석을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6분의 5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겁니다. 자, 물론 요 사이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30 이때 x도 같다 이런 과정이 싹 들어가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생략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16번. 자, 세 실수가 둔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x값의 범위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요놈들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인데 일단 중요한 게
둔각 삼각형이고요. 삼각형이고요. 변의 길이입니다. 요 세 가지만 잘 고려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변의 길이. 두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 세 번째, 둔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얘를 실수라고 줬지 양수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수가 아닌 양수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x와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모두 다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주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변의 길이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셋 다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중에서 공통 부분을 뽑으면 x는 0보다 크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어떤 한 변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가 결정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 변만 확인을 해줘도 되죠. 즉, x 플러스 2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즉, x 플러스 2 말고 x와 나머지 x 플러스 1의 합이 결국 x 플러스 2보다 크다라고 써주면 되는데 요 놈을 풀어보면 x는 1보다 크다라는 해가 나오겠죠.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은 x는 1보다 크다입니다. 세 번째, 둔각 삼각형입니다. 둔각 삼각형. 자,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알아봤는데 둔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뭐 배웠을 친구도 있겠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x와 x 플러스 1이 직각을 낀 두 변으로 하는 요 직각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요 삼각형이 만약 둔각 삼각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x와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변의 길이는 유지하면서 요 각이 직각이 아닌 둔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변을 고정시켰을 때 x라는 이 변이 이렇게 눕겠죠? 각이 커지면서요. 여기는 x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여기는 x 플러스 1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요 빗변 x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요 빗변이 과연 길이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 오른쪽 x라는 변이 점점 누움에 따라서 요 파란색 x 플러스 2라고 하는 변은 요 빨간색 빗변보다는 훨씬 길어지겠죠? 자, 더 길어진다라고 머릿속으로 그려진다면 이런 부등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x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은 더 길다. 바로 요놈의 빗변보다. 빗변은 아까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죠. 자, 요놈을 조금 더 루트를 없애서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더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자, 이렇게 하면 둔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말을 하는 거겠죠. 물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예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부등호의 방향만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빗변의 길이가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그거를 생각해보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는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좌변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이고요. 우변은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입니다.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부등식이 바뀌고요. 요 2차 부등식 풀어주는 건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두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마이너스 1,0, 3,0에서 만납니다. 현재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을 제외하고 아랫부분 확인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에서 이러한 경우를 얻어줬고요. 결국 요 세 개를 전부 다 공통부분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세 개의 공통부분은 확인해보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단원 마무리하기를 풀어봤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공부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